반갑습니다. 이투스 수학여행 차연입니다. 자, 이제 정말 기대되면서 걱정됐던 2024학년도 9월 평가 모의고사 끝났습니다. 자, 쌤이 문항을 보고 분석을 하고 전 문항을 다 풀어보고 그다음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까 고민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정말로 극단적으로 우려했던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냐? 시험이 너무 쉬워서 변별력이 없거나 또는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 너무너무 과거에 나왔던 추세하고 다른 그런 문항이 대거 등장했던,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그런 일은 없었고,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은 그에 맞게 성과가 있는, 그러면서 교육부에서 발표한 킬러 문항 배제, 그러니까 특정 문항에 대한 오답률이 너무 과도하게 높지 않게 그렇게 출제하는 기조가 유지된, 수능에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면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현행 방식대로 공부해서 여기다가 약간 다듬는 과정만 있으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자,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끝났기 때문에 관련된 이야기를 짤막하게 하고, 쌤 지금 해설 강의를 시작하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해설 강의를 할 테니까 해설 강의 통해서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그래서 쌤이 세 가지 단어로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압축을 했습니다. 킬러 문항 배제. 요거는 교육부에서 발표했죠. 그래서 요건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고, 어떤 식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하냐, 킬러 문항의 또 정의가 뭐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이제 보통 특정 문항에 수학 같은 경우는 과거에 22번이나 30번 같은 게 오답률이 90%가 넘었던 사례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런 문항들을 빼고, 그런데 또 하나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 30번 문제나 22번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 그게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워서 그런 것보다는 학생들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문항을 손을 못 댔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킬러 문항을 배제를 할까, 이런 고민들과 걱정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들이 있었거든요. 뭐 첫 번째로 30번 문제를 그대로 내는데 굉장히 쉽게 낸다. 두 번째 시나리오, 평소에 학생들이 손을 댈 만한 문항들, 대표적으로 뭐 도형 문제라든지 그다음 뭐 수열 문제라든지, 미분의 활용은 좀 어렵지만 적분은 조금 할 만하거든요. 이런 거라든지 한데, 그런 식으로 내가 과거에 손을 못 댔던 문항을 20이나 30에 놓는 게 아니라 손을 댈 만한 문항을 그 위치에 위치시키자. 그랬는데 이번에 9월 평가 모의고사가 아마 수능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문제에서가 과거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형태를 섞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보통 뭐 15번 문제 같은 게 수열의 추론 문제가 되면서 객관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나왔는데, 오히려 15번 문제에 추론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문항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과거에 뭐 또 미분의 활용 문제가 항상 22번으로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라 22번 문제에서 적분 문제가 등장을 해서 과거에 손을 댈 만한 문제들을 20이나 30에 위치시키고, 뭐 미적분 30번 문제 같은 경우 항상 미분의 활용이나 정적분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도형 문제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30번을 손댄 학생들이 있고, 그러면 이런 거죠. 오답률이 92%, 95%에서 떨어져서 한 85% 정도로 떨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쉽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다행인 게 뭐냐면 변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유형 문항이 과거보다 조금 더 늘어난 수준인데, 사실은요, 신유형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건 더 이상 새롭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유형이 새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신유형이 문항이 출제가 되는 건 항상 수능이나 평가원 모의고사에 늘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태로 어떤 주제를 물어본다라든지 새로운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모의고사에서 또는 수능에서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우리가 아플 건 알지만 매를 맞을 때 아플 거라고 예측을 하면서 맞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댐핑이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런 거 킬러 문항이라든지 문항 번호 같은 경우는 준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좀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이제 올해 샤샤 교재를 6월 평가원 모의고사 킬러 배제 이후에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문제를 만들다가 싹 다 없고 그 킬러 문항 배제를 반영해서 올해 엔제 교재인 샤샤 교재를 발간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강의할 때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최고 난도 킬러 문항의 문항 그 정답률을 올리려면은 그 문항을 엄청 쉽게 내는 방법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문항 번호를 섞어가지고 출제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거기에 맞춰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난이도는 어떻냐? 이거는 완전 케바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최고 난도 문제를 쉽게 컨트롤한 학생들, 원점수 기준으로 88점 이상인 학생들은 쉽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왜? 30번이 쉬웠고 22번이 쉬웠고 29번이 쉬웠고. 그러니까 특징적인 게 뭐냐면 어차피 주관식이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주관식 문제의 난이도를 좀 떨어뜨리고 그다음에 객관식 문제의 난이도를 비슷하게 만들거나 살짝 올리거나 이렇게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어차피 그 문제를 맞춘 학생들은 찍어서 맞춘 학생 말고요. 풀어서 맞춘 학생들은 주관식이건 객관식이건 객관식이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변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됐기 때문에 절대로 흔히 말하는 뭐 물수능, 흔히 말하는 뭐 쉬운 수능, 누구나 100점 받을 수 있는 평범한 수능 이런 거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 제대로 공부를 했던 학생들이 성과가 있는 시험이고 그 대신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가면은 100점 근처 학생들이 꽤 많을 수 있는 시험이죠.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킬러 문항이 있었던 시험이었죠. 근데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원점수 100점 받은 사람이 전국에 2,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과 중에서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100점의 근처에 수렴하는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학생이 2,000명이 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보다 좀 많아질 가능성이 있고 그것 때문에 상위권, 최상위권, 극상위권으로 갈수록 결국에는 실수를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모든 문항을 다 푸는 게 중요한 시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점 근처가 아닌 학생들 같은 경우는 결코 쉬운 시험이 아니었다는 뜻인 거죠. 이해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두 번째 하고 싶은 이야기. 이거 6월 평가원에서 똑같이 했던 이야기예요. 6월 평가원에. 뭐냐면 최근 수능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뭐 꽤 있잖아요. 확통도 꽤 있고. 근데 미적분은 사실 수원수투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볼륨도 크고요. 근데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조차도 공통 과목의 비중이 커진 것을 피부로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에서 흔히 말하는 28, 29, 30분 문제가 과거에 비해 점점점 난이도가 떨어지면서 특히나 29, 30을 풀만한 문항으로 계속 출제를 하면서 그와 동시에 수원수투에서 이제 뭐 22번뿐만이 아니라 뭐 13번, 12번, 14번 이런 문항들 난이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실제로 공통 과목이 승부처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거꾸로 말하면 1번부터 22번 중에서 내가 모르는 일부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깔끔하게 다 맞췄어. 그러면은 미적분이 살짝 취약해도 확통이 살짝 취약해도 기하가 살짝 취약해도 이게 점수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선택 과목의 뭐 고난도 문제가 과하지 않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통문항 특히 공통문항 객관식 문제 난이도를 올리는 것들이 좀 눈에 띄게 보였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형, 신유형 문항은 항상 많이 나오는데 신유형이 바로 공통 과목에서 더 출제 빈도가 높고요. 오히려 선택 과목은 거의 모든 과목, 확통도 마찬가지, 기하도 마찬가지, 미적분도 마찬가지, 확통에서 뭐 4점짜리 문제들, 과거에 전통적으로 나왔던 이주제, 이주제, 이주제. 미적분 4점짜리, 기하 3점짜리 전부 다 어느 정도 정형화되어 있는 28, 29, 30이 출제됐습니다. 그에 반해서 공통 과목, 객관식 문제, 낯선 문제 되게 많았죠. 네, 좀 이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결국에는 수학 잘하는 사람이 시험 잘 봅니다. 당연한가요? 아니죠. 과거에는요, 유형학습,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특정 문항 버리기 이런 기술적인 부분이 되게 중요했거든요. 이랬어요. 과거에 뭐 29, 30은 버려. 내가 2등급 목표야. 그 다음에 뭐 객관식에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전략적인 선택들을 했는데 현재 지금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이러이러하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수능에 이게 또 비슷하게 나온다고 하는 걸 담보하진 않거든요. 수능 때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왜?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봐보니까 특정 집단에서 변별력이 떨어지는 게 확인이 됐어. 그럼 이것들을 개선하기 위해 수능에 또 개선하는 작업들을 착수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휘둘리는 것들은 예전에 비해서 비중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학을 잘하는 게 뭐야?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기출문항 분석 잘 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경험이 쌓여 있고 이게 잘 되는 사람이 시험을 잘 보는 시험으로 바뀌었고 이건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수능이 쉽다고 뭐 특정 문항 버리기, 특정 문항을 뭐 어떻게 하기 이런 것들은 이제 더더욱 더 의미가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시험이 쉽던 어렵던 항상 여러분들은 흔들리지 않게 내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온다 생각하시고 변별력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쉽게 또 너무 과하게 이렇게 공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에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해설 강의 쌤 시작할 거예요. 6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쌤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6월 평가원하고 9월 평가원하고 엄청 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교육부에서 킬러 문항 배제를 하면서 막 정말 유례없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정말 문항 번호 바뀌는 형태 정도를 제외하고는 또 킬러 문항이 살짝 쉬워진 걸 제외하고는 눈에 띄는 어마어마한 변화는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험이 쉽든 어렵든 문항 번호가 바뀌든 킬러 문항이 나오든 안 나오든 어차피 입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가 중요한 시험이 수능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쉬우면 항상 쉽고 어려우면 모두 어렵다는 생각하시고 쉽다고 자만하고 공부 대강하지 마시고 어렵다고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번에 9월 평가원 끝나고 나서 시험 문제 봤더니 남들은 뭐 이러려 봤는데 나는 내 점수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겁니다. 그거는 시험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특별하게 뭐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누구나 나보다 잘 본 사람과 나보다 못 본 사람 보면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위축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갑시다. 자, 그리고 쌤 강좌 쌤 강좌 중에서 2024 샤샤 강좌가 올해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이후에 킬러 배제를 반영해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뭐 과한 30번, 과한 22번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요거 그러니까 개념 학습 및 개념 정리 및 문제풀이 훈련이 필요한 학생들은 딱 요거. 올해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굉장히 이거를 마지막 완강까지 잘 활용해 줬습니다. 왜? 과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번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반영해서 일부 회차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하고 문항 배치를 거의 똑같게 그리고 또 일부 회차는 쌤이 예상하는 수능의 문항 배치대로 그래서 빈칸 가나다가 지금 이번 9월 달에 나왔잖아요. 근데 빈칸 가나다가 또 없는 시험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 하면서 파이널 모의고사를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요거 이제 9월 달에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러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 자, 쌤은 계속해서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 만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